네, 안녕하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케터로서 12년이나 근무를 하셨어요. 네. 거기다가 단순히 대기업만 다닌 게 아니라 외국계 기업, 스타트업까지 두루두루 경험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왠지 마케터로서 단맛, 쓴맛을 다 보신 분 같아가지고 네. 정말 솔직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12년 전에 네. 마케터로서 어떻게 커리어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커리어를 시작한 회사는 어떤 곳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커리어 마케터로서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을 때 콘텐츠 마케터로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때 당시 이제 동양그룹에 있는 동양온라인이라는 곳에서 동양그룹이 가진 이제 여러 브랜드들, 여러 사업 그 계열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콘텐츠 마케팅을 하는 업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앞으로 뭔가 마케터로서 쭉 성장을 해서 어떤 마케터가 되어야지라는 큰 그림이 있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콘텐츠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었고, 특히 뭐 글쓰기라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카피를 뽑아내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아이디어를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일을 하는 것들이 단순히 재밌고 좋아서 시작을 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마케팅 스텝으로 일했던 경험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제가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의 이제 다양한 면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좀 성과라는 게 나오고 또 내부에서 인정도 받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고 하면서 그래도 이게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계속 하면서 더 재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몰랐던 제 역량을 발견을 하거나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멈출 수 없이 이제 계속 지금까지 마케팅에 빠져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컨텐츠 마케터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요즘 가장 핫한 마케터들이 컨텐츠 마케터하고 퍼포먼스 마케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특히나 컨텐츠 마케터를 굉장히 오래 해오셨는데, 네네네. 그 컨텐츠 마케터로 시작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혹시 마케팅 스태프로 근무하면서 어떤 역량을 갖춰서 그렇게 진로를 결정하실 수 있었을까요? 마케팅 스텝으로 일했던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 당시 마케팅 스텝에서 했었던 일은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데 국한되어 있기보다는 좀 더 마케팅 오퍼레이션 쪽, 필드 오퍼레이션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보다는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것들에 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뭐 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학교에서 이제 어떤 뭐 논문을 쓰거나 혹은 뭐 레포트를 쓰거나 그것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글 쓰는 거였어서. 그리고 뭐 학창 시절에는 소설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도 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음악 쪽으로 제가 오래 공부를 하기도 했고 했어서 뭔가 이런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재밌었었어요. 그래서 자신도 좀 있었었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퍼포먼스 마케터도 요즘 굉장히 핫한데, 저는 콘텐츠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그 콘텐츠 마케터는 또 콘텐츠만 만드는 데서 끝나는 건 아니었고, 또 그때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이 막 어떻게 보면 태동하던 시기라고 할까요? 시작하던 시점이었군요. 네네네, 너무 네. 옛날 사람 같긴 한데 네. 그런 경험들을 좀 일찍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뭐 콘텐츠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제 마케팅 대부분 시간을 차지했었던 게 이런 좀 그로스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중심의 마케팅으로 확장을 해서 이제 그 안에 또 콘텐츠 마케팅이 담길 수 있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동양그룹에서 4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어요. 네네네. 그럼 어떤 업무들을 하셨는지. 네네네. 그때 이제 콘텐츠 동양증권에 있는 이제 콘텐츠들을 기획을 해서 뭐 채널을 운영을 하고, 그거에 따른 뭐 필드 캠페인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뭐 동양 매직, 그리고 뭐 동양 패션, 그리고 뭐 동양 게임 이쪽에 웹이나 이제 앱 제품들에 대한 디지털 중심의 통합 마케팅의 전략을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일들을 했었었고요. 뭐 다양한 프로모션 기획이라든지 뭐 이런 채널 기획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뭐 브랜드 앰버서더 같은 그런 브랜딩 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뭐 런칭 캠페인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 그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막 나오던 때였었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덕분에 저는 좀 어떤 굉장히 초기의 경험들을 할 수 있었던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의 모습도 막 한참 이제 디지털화 돼가는 시작점이었었기 때문에 업계에서 처음 해보는 시도들이라든지 어떤 처음 만져보는 기술이라든지 등등으로 좀
제 경험이 많이 확장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신사업 구축 TF에 또 뽑혀서 그 프로젝트를 같이 좀 경험을 해보면서 제로 투 원을 이제 좀 경험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제품 측면에서, 그러니까 신사업이 온라인 제품을 사업화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사업 측면 그리고 제품 측면을 또 다 경험을 하게 돼보고, 그래서 그것들이 또 굉장히 역량의 큰 성장을 가져다 줬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네. 디지털 마케팅 초창기에 그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선구자급의 네, 디지털 네. 마케터로서 역할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자신의 위치도 굉장히 좀 단단해지고 계속 경력을 쌓아 나가면은 뭐 네네네. 정말 차부장, 임원까지 달 수 있는 왜냐하면은 네네네. 남들이 가지 않았던 길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갔던 길은 남들이 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그 분야에서 계속해서 업무 역량을 쌓아 나가면은 대기업에서 정말 임원까지 달 수도 있었던 것 네네네. 같은데 네. 이베이로 넘어가셨어요. 네네네. 외국계로 이렇게 이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자의반 타의반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뭐 내부에서 승진이 되고 하는 것들도 좋은 되게 감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업무를 할 때 그런 걸 생각하지는 않았었고, 그냥 제가 마케터로서 역량이 성장되는 것에 굉장한 희열을 느꼈고, 그게 제가 업무를 하는 항상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마케팅으로 달성해가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새로운 기회가 저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저에게 전부였던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르지 않았던 건 사실은 머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양그룹이 좀 전사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그룹이 거의 해체가 됐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가볼까 생각을 했었을 때, 대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로 투 원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좀 경험을 해봤고, 또 신사업 구축도 제가 참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 다 쏟아 부어서 성장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좀 몇 년 동안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이거를 좀 기회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고 마음을 가졌고, 1년 정도 이제 쉬면서 그런 기회를 물색을 하다가 이제 그 새로운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런칭을 한다라는 그 기회를 알게 돼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외국계라는 것도 사실은 좀 매력적이기도 했었었고요. 제가 동양에 있을 때도 좀 외국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져서 기회도 기회고 환경적인 것도 제가 원하던 거고 해서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렇게 이제 이베이 쪽으로 이직을 하셨어요. 네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계에 대한 환상, 그리고 네. 제로 투 원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다라는 네네네. 믿음, 네.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네.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경험을 해본 되게 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처음에 한국 법인이 세워지기도 전에 제가 합류를 했었던 거였었고, 그래서 그때 어떤 제품의 현지화라든지,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정말 제로부터 만들어야 되는 상황, 한국 마켓에 대한 마케팅 총괄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었고,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가면서 이제 쏟아부은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47개국의 서비스가 되던 제품이었는데, 한국 마켓이 이제 굉장히 상위 마켓이 돼서 이제 매출적으로? 네, 매출적으로 이제 회사가 가진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두세 배씩 초과 달성을 한다든지 네. 되게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결과들이 계속 보이니까 네네. 그게 너무너무 정말 마케터로서는 음. 최고의 경험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환경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가진 역량을 최대로 쏟아부을 수 있게 회사가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주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첫 어떤 성장이 이제 탁 터졌을 때 막 이런 준비를 해오다가 제가 조인을 한 지 한 5, 6개월이 지났을 시점에 세일즈가 하나 크게 터진 게 있었어요. 네. 매출이.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기뻐서 네. 막 전사에 메일을 보냈어요. 드디어 이제 한국 마켓이 시작이 됐다. 네. 우린 정말 크게 성장할 거야.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그때 당시 이제 부사장이었 이제 마케팅 최고 책임자이자 이제 내부 부사장이었던 VP 마케팅 계셨던 분이 저한테 메일을 개인적으로 주셨더라고요. 하면서 네가 해낼 줄 알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기대할게라는 그런 메일을 받고, 또 한국 팀 멤버들에게도
이제 그런 지지를 받고 하다 보니까 또 뭐 외국인 동료들도 있을 거잖아요. 다른 마켓에 그 친구들도 뭔가 한국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본인들 마켓에서 좀 적용을 해본다든지 하면서 이제 좀 내부적으로 많이 인정과 기회들을 얻게 됐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국 마켓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서비스 자체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 간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도 우리 회사가 가진 목표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글로벌 마케팅을 기획을 하고 좀 리드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생기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피곤한 줄 모르고 달려들어서 막 여러 시차를 가진 다른 나라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고 하는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외국계 회사다라고 하면 어떤 그렇죠.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환상은 어쨌든 제 역량을 인정받고, 그리고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이 있고, 정말 한 팀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 배경의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배경이 이제 하나의 팀이 되어서 시너지를 내는 것들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다 경험을 해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컸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한 팀으로 일해서 만드는 성과들에 대한 또 보람이라든지 성취도도 굉장히 높았었고. 그러시면 대기업에서 디지털 마케팅의 시작을 경험하셨고, 네, 그리고 외국계로 넘어가셔가지고 그 성과를 드디어 경험을 하셨는데, 네네네.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있어가지고, 외국계로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대기업으로 커리어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외국계를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아니면 대기업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네. 장단점이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은 대기업이든 외국계든 마케팅은 실무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무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뭐 외국계라고 해도 또 회사가 있는 인더스트리나 뭐 회사가 있는 비즈니스 스테이지나 아니면 회사의 문화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고, 또 국내 대기업들도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외국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 경험에 따른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어서 이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에 있어서 좀 빠른 트렌드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메소드들을 좀 실험해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3, 4년은 그래도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케터로서는 그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업계에서 일을 했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이야기하는 퍼포먼스 마케팅, 뭐 데이터 드리븐 마케팅, 뭐 그로스 해킹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서구권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빠르게 그것들을 경험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외국계가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가 좀 마케팅 버젯도 크게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구글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글에게 저희는 좀 큰 클라이언트였다 보니까 이렇게 출장을 가거나 하면 이제 구글 오피스를 방문을 하게 돼서 어떤 신기술이라고 불리는 구글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먼저 트레이닝을 받게 된다든지, 그리고 또 동료들이 있잖아요. 각국에서. 그래서 그런 좀 시야가 확실히 넓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마켓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우리나라 마켓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케팅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했고, 또 팀 안에 여러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동료로서 함께 하게 되면 또 각자의 인사이트가 있고 각자 습득하는 지식이 있고 각자 마켓에서 일어난 또 필드 익스피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굉장히 외국계에서는 마케터에게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화라고 할까요? 국내 대기업에서는 어떤 보고 라인이라는 게 있죠. 뭐 외국계라고 없는 건 아닌데 보고 라인이 있고 정해진 절차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는 경우는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는 그런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제가 제 성과를 증명할 수 있고 제가 어떤 시차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 걸 못하게 됐을 때 혹은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서는 사실 마케터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 좀 더 유연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외국계 같은 경우는 좀 더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외국계 같은 경우는
정말 뭐 20년, 30년 가진 C레벨의 분들께도 언제든지 챌린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제 의견을 피력을 할 수가 있고 다만 그게 제 주장이면 안 되겠죠. 제가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이런 기존의 거를 챌린지를 했을 때 굉장히 열려있는 소통을 하고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마케터는 실무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실무를 통해서 만드는 결과가 되게 중요해서 그 모두에게 그 기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회를 포기하거나 혹은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게 그만큼 그걸 내가 쟁취하려고 해야 되고 그것에 맞는 좀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 그 조건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열려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현지 마켓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그 현지 마켓을 아는 사람과 이제 헤드쿼터와 조금 다를 수는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좀 설득의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당연시 되는 어떤 뭐 마케팅 전략들이 그 헤드쿼터에는 굉장히 생소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마케터로서 이거 괜히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라는 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런 좀 열린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갭이 빨리 줄어드는 편이기도 하고 좀 초반에 이런 좀 초반에 맞춰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시차와 만나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내용으로 보면은 확실히 외국계는 선진화된 기술을 먼저 본사 차원에서 검증을 하고 이걸 빠르게 브랜치나 아니면은 한국 쪽에 도입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선진화된 신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외국계 마케팅의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자기네들이 이제 테리토리에서 검증을 완료했다 보니까 이거를 로컬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이거를 도입해야 되는데 현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고 도입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가지고 좀 극복해야 되는 네네네. 그러한 사례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외국계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국내 대기업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로 투 원보다는 원 투 텐이 가능성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어떤 좀 리소스가 많이 좀 마련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클 것 같고요. 리소스를 하면 뭐 인적 리소스도 있을 거고 자금적인 것도 있을 거고 뭐 인프라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강한 뭐 전략을 만들어낸다든지 혹은 좀 실행에 있어서 조금 허들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좀 실행을 해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내부에 쌓인 레퍼런스가 좀 많이 있는 상태여서 그거를 마케팅으로 활용을 해본다든지 혹은 마케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자양분이 될 수도 있는 레퍼런스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뭐 앞 얘기랑 비슷할 수는 있는데 좀 사수라고 하죠.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확률이 좀 높은 환경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내가 배우고자 한다면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자 한다면 그것들을 좀 빠르게 내가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면 빠르게 흡수를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결과도 조금 더 규모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단점이라 함은 약간 좀 유연하거나 민첩하게 마케팅을 하기에는 어려울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물론 뭐 모든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겁게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전략 안에서 그것들을 이제 뭐 연단위의 큰 전략들이 있고 분기별, 뭐 월별로 세부 전략과 함께 좀 액션 아이템이 있는 상태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는 뭐 어떤 좀 창의성들이 발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큰 틀 자체가 이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잘 되던 거 그대로 좀 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뭔가 해보기 전에 약간 다른 데서 좀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좀 기다려야 된다든지 이거를 빠르게 뭔가 실험을 해서 검증해 보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세 번째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바텀에서 탑으로 가는 게 조금 불가능하다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내심을 많이 갖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결과로 보여주고 성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국내 대기업에서도 당연히 좀 바텀업이 가능하긴 한데 이 프로세스 자체가 기존에 움직여왔던 것들이 있어서 요즘은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저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외국계는 제로 투 원에서 시작하는 거, 그리고 국내는 원 투 100 이렇게 1에서 100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이점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은 시도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외국계,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내 대기업이 맞지 않을까. 지금 멘토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외국계는 이제 국내에서 처음 이제 시작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네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도 같이 공존을 할 것 같고요. 네네네.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루트와 커리어 패스가 많이 잘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서 이제 성장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뭔가 시도해보고 싶을 때는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좀 길고 그리고 네네네. 새로운 걸 도전할 때 좀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좀 거기에 있어서는 또 챌린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네네. 드네요. 네네. 이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국내 대기업에서 마케팅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외국계로 오셔가지고 제로 투 원 처음부터 마케팅 실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네네. 좀 실무적인 차이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베이에서 하셨던 실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마케팅의 영역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지 콘텐츠 마케팅 그리고 CRM 그리고 PR 그리고 어떤 그 브랜드를 정립하는 일들 전반을 이제 다 아우르는 일들을 했었었고요. 대신 뭔가 헤드쿼터 쪽에서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시아 마켓은 이러니까 아시아 마켓은 다 이렇게 해야 돼. 뭐 약간 그런 이제 그 회사의 생각이 있고 이제 저는 아니야, 한국 마켓은 굉장히 달라. 한국 마켓은 그렇게 안 돼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일본에서 야후가 굉장히 어떤 매스 채널이니까 한국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는 이야기가 있다든지 혹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구글이 잘 되니까 이제 구글 중심으로 가보자. 구글 중심의 이런 것들을 전략을 짜봐라고 제안을 한다든지 하지만 한국은 뭐 네이버가 너무나 도미넌스를 가지고 있던 마켓이기도 하고 또 한국 고객들은 어떤 행동 패턴이나 설득되는 포인트, 소구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하나씩 집어가는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략, 어떤 런칭을 하기 위한 전략들, 그리고 그 전략을 짜기 위한 리서치라든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본사와의 설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 전략을 실제로 실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를 통해서 한국 마켓에 최적화된 인사이트를 뽑아서 다음 전략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고 요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역들로 다 이제 넣어가면서 물론 전 영역을 한꺼번에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영역에서 영역으로 계속 넓혀가는 일들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버젯 예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믿기지 않을 만큼 작은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늘려가는 늘려나가는. 네네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음 분기를 예상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본사에 보고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C레벨하고 디렉트하게 소통을 했었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이나 분석이나 다음 분기에 대한 준비 그리고 돈 주세요 해야 되는 이런 것들 또 다 진행을 했었고 또 해외로 출장을 가서 거기서 또 경영진을 만나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뭐 이런 설득들을 하는 과정들 다 진행을 했었었죠.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굉장히 특이한 게 이러한 외국계의 실무 내용은 대기업에서는 팀장급이나 본부장급들이 하는 실무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리서치야 물론 이제 팀원들도 할 수 있지만 그 네네네네. 리서치 내용을 가지고 마케팅의 전략을 정한다던가 네네. 어떤 채널에 얼마만큼 예산을 써야 된다던가 네네네. 이거는 주니어 레벨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네네네. 외국계에서 그러한 실무들을 겪으시면서 훨씬 더 성장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특히나 외국계는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 시장 자체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작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큰 아시아 시장들의 전략을 그냥 적용하려고 하는 그쵸, 그쵸. 그런 본사들의 지침이 있을 수 있는데 네네네네.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한국의 고객들은 이렇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마켓 전략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게 탄탄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 근거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서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확실히 그래서 좀 외국계 기업에서 실무를 하시면서 훨씬 본인 스스로도 좀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셨을지. 맞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가 하는 이제 업무의 스코프도 넓어지기도 했었고, 물론 제가 그 전에 동양에 있을 때도 어떤 마케팅에 대한 전략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들을 해봤지만, 이거 이제 한 마켓을 이제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설득의 과정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 그래서 사고 자체가 굉장히 확장이 되기도 하고, 사고 방식도 되게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제품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온라인의 웹이든 뭐 모바일의 어플리케이션이든 이런 제품이 있는데 그냥 딱 봐도 이거는 한국에서 안 먹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페이지가 보이면 아무도 이용을 하지 않을 거고 이런 문구가 보이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본사는 그거는 네 주장이잖아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저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들여다보게 되고 그 데이터를 관찰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실제 고객님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어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엄청난 이제 또 업계 레퍼런스를 조사를 해서 이런 일련의 것들로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과정이 처음에는 굉장히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당연한 걸 내가 이렇게까지 파야 되나 싶은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고 그 성장했다라는 게 물론 동양그룹에 있었을 때도 데이터 중심의 어떤 결정들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한참 로그 데이터 분석 그 메소드가 막 우리나라에도 좀 생기기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그 외국계에서 일을 할 때는 아예 그 깊이나 어떤 적용 범위가 달라요. 정말 그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품 쪽에 메일을 하나 쓸 때도 이거 없으면 답장도 안 오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회사의 목표를 얼마만큼 이게 해치고 있는지, 그리고 혹은 해칠 가능성이 큰지, 그리고 사실 예상하는 건 잘 듣지 않아요. 그게 정말 해쳐지면 이제 그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이게 해쳐지면 또 제가 달성해야 되는 KPI 대비 달성이 안 되는 게 너무 속상한데 이렇게 사고가 머물기보다는 그래 차라리 좀 더 데이터를 강화를 해서 이 데이터의 소스를 늘리고 제 분석력을 강화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되려 제 설득력을 높여서 그 다음 결과로 더 좋게 만들면 되지라는 이런 마인드나 혹은 뭐 업무 접근 방식이나 업무 핸들링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좀 성장을 하게 됐고 그거를 한국 스케일에서 보다가 또 글로벌 마케팅 스케일로 보다 보니 많은 성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어떤 버젯이 이제 막 배, 세 배, 막 뭐 10배 이렇게 커지는 것들도 사실 뭐 동양에 있었을 때 버젯이 훨씬 더 크기는 했어요. 예산이 대기업 예산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작은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막 점프업을 하게 되는 요 경험들을 해보면서 아, 내가 요런 작은 예산으로도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또 갖게 되고 또 되게 다양한 예산의 단위별로 또 제가 마케팅 전략이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또 생겼다라는 게 되게 즐거웠었 기억이 있어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에서 만약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셨다라면은 국내 대기업은 사실 처음에는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네네. 이미 짜여진 가이드라인이 그쵸, 있고 그쵸. 네. 채널도 있고 네네네. 같이 일할 수 있는 에이전시 파트너도 굉장히 다양한 네네네. 상황에서 네네네. 기존의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지점까지 도달을 하면은 쳇바퀴처럼 그걸 돌려야 되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기에서는 이제 지식을 함량한다던가 역량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수행 능력을 얼마만큼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팀장의 역량도 정해질 것 같은데 네네네. 그 타이밍에 이제 한 4년, 5년 어느 정도 지식을 다 갖춘 네, 다음에 네. 외국계로 이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로 투 원을 경험하시는 것도 커리어를 쌓아가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경로가 되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되게 제가 운이 좋았던 케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대기업에 있었을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좀 쳇바퀴라고 하기는 조금은 극단적일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수행 능력 쪽에 좀 더 치중된 업무를 하는 시점에 또 저는 되게 운 좋게도 신사업 기획이라는 그 신사업 기획 TF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제로 투 원을 좀 맛을 봤고 네. 요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를 제가 또 찾게 됐었던 거였고 안 그랬으면 그런 기회에 대한 눈도 안 떠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덕분에 또 이런 외국계로 가서 이제 그런 경험을 또 해보게 됐고 사실 외국계 본사는 또 그 나라의 대기업이겠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워낙 그 회사 자체가 저희 회사 자체가 당시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고 끊임없이 결과가 좋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한국이 어떤 한 해에 KPI 매출보다 2배 더 달성을 해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너 정말 잘했어는 그때뿐이에요.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그거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제로 투 원뿐만 아니라 진짜 그 다음 단계에서도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보니 저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마케터는 다른 직무들보다도 계속해서 자기 몸값을 올려야 되는 직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멘토님의 경로처럼 네. 커리어처럼 처음에 이제 국내 대기업에서 4, 5년간 기존의 마케팅 전략들이나 방법들을 다 학습한 다음에 새롭게 자기가 0에서 1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찾아가지고 신사업에 몸을 담아보는 것도 자기 몸값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런 기회가 될 수 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습득한 역량들이 또 제 어떻게 보면 저 가치를 만드는 일이고, 그래서 그 회사 내에서 제가 그 회사의 일원으로서 회사에 기여하는 가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취하게 되는 저의 가치를 또 만드는 과정이기도 해서 저는 좀 글쎄요, 그 덕을 본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베이에서 마케팅의 0에서부터 1까지 다 경험을 하셨다가 글로벌 마케팅 총괄까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위치까지 오르셨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십니다. 네. 근데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네. 외국계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분이 스타트업으로 옮기신 이유가 뭘까? 좀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동양에서 나온 계기와 비슷하게 이제 이베이에서도 좀 전사적으로 또 조직의 그 구조 조정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사적인 구조 조정 때문에 이제 다른 동료들,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이제 구성원들이 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되는 상황이 됐고, 저도 또 희한하게 앞에 이제 제가 앞서 있었던 회사랑 좀 비슷한 경우가 되다 보니 이제 물론 이유는 달랐죠. 이제 이유는 달랐지만 어쨌든 그 구조조정이라는 것 때문에 좀 쉴 타이밍을 또 갖게 됐었었고, 그때 이렇게 됐으니까 예전처럼 또 갭 이어를 갖고 좀 내가 원하는 것들 생각해봐야지라는 좀 기회로 삼았었었고요. 그러면서 그때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외국계에서 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자신감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봤으니까 나는 이거를 다 쏟아서 좀 큰 결과 혹은 뭐 큰 성장, 그러니까 좀 위대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마케팅이면 좋겠고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물론 이베이도 외국의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대기업, 뭐 스타트업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기회 위주로 생각을 좀 하게 됐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한국에서도 막 스타트업 막 씬이 막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막 부흥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서 그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경험 같은 경우는 어떤 외국에 있는 거를 좀 한국에 들여와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였고, 앞으로는 좀 한국 거를 한국 마켓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 마켓으로 성장시키는 이 루트도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경험 내에서 습득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기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스타트업을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내가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다닐 때는 내가 여기서 20년, 30년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환경 변화가 있잖아요. 말씀 주신 구조조정이나 네네네. 외부 환경 때문에 네. 내 위치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때마다 항상 내가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멘토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동양에서는 막바지에 이제 신사업 TF에 들어가시면서 제로 투 원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베이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고, 이베이에서도 제로 투 원을 성공적으로 한국에 안착을 시켜가지고 글로벌까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뭐 총괄을 맡으시면서 한국의 거를 먼저 정착을 시키고 이거를 글로벌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컨텐츠를 시청하시는 슈퍼루키 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게 항상 나는 성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는 옛날처럼 한 회사에 10년, 20년, 30년 자리 그렇죠, 보장을 그렇죠. 받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항상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가지고 혹여 이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네네네. 실패가 있을지언정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서 내 역량을 갖춰놔야 된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네, 특히 마케터에게는 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 오셔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네. 것들도 경험을 하고 네네. 스타트업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베이라는 조직은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가지고 대기업이 된 케이스인데 이 대기업에 된 케이스가 한국에 오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작은 스타트업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대기업의 백업을 받는 그러한 스타트업일 수 있는데 네네네. 한국의 스타트업은 그 뿌리부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네네. 한국 스타트업을 가셨을 때 네. 내가 경험했던 좋았던 점 그리고 좀 음. 아쉬웠던 점 어떻게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되게 다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 제가 그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어떤 제 열의만을 가지고 혹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한 그런 세계관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 스타트업 씬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좋았던 점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아쉬웠던 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었는데, 먼저 좀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뭔가 그 열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정말 어떤 주인의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엄청나다라는 거를,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는. 어떤 뜻이냐면, 사실 뭐 제가 그 전에 외국에 있을 때도 제가 항상 한국 마켓을 마이 베이비라고 불렀었어요. 이제 막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막 걷고 뛰게 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국 스타트업에 와서 느껴보니까 뭔가 그 이상의 어떤 열정과 주인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셨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진심이 업무 하나하나에서 느껴지고, 그리고 그거에 또 저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함께하는 뭔가 결과가 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장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개인적일 수 있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외국계에서 혹은 대기업에서 경험했던 뭐 모든 경험이 대수롭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루틴화 되어 있었던 어떤 것들이 스타트업 그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필요를 가지고 있었던 일이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거나 혹은 잘하고 있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그래도 요만큼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게 정말 실제로 기여되어서 모습으로 어떤 실체로 나타나는 것들이 또 그게 또 저에게는 굉장한 모티베이션을 줬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 굉장히 빠르게 실행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빠르게 실행을 하고 빠르게 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 어디 정체되어 있거나 머무르기보다는 뭔가 더 좋은 게 없을까,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을까에 굉장히 몰입해 있었던 게 사실 뭐 국내 대기업을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뭐 외국계 가서 제가 제로투원을 경험을 하고 다 했지만 그리고 항상 그때 역시 매일매일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했지만 뭔가 그때의 어떤 접근과 속도와 밀도보다 훨씬 더 강한 무언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통해서 또 새로 또 배우게 되고 제 자체도 빨리 더 이제 마케팅에 민첩해져야 되고 어떤 새로운 문화 속에서 실험과 검증을 빠르게 해가는 그리고 빠르게 또 학습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것들을 영리하게 해내는 것들이 되게 한국 스타트업의 또 강점이자 개인적으로 장점으로 적용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제 외국계에서의 마케팅을 담당하셨던 부분이랑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셨던 부분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외국계는 이제 내가 마케팅 총괄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마케팅에 대한 것들을 다 건드릴 수 있는 거지 상품이라던가 그 상위 단계 사업 전략에까지는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스타트업은 그렇진 않죠. 소수이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도 그 마케팅 시초가 될 수 있는 상품이라던가 우리의 사업 전략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멘토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 기여도가 그전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 주셨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속도 부분인데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디자인 띵킹이죠. 프로토타입을 굉장히 많이 빠르게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실험한 다음에 성공하는 것들만 좀 들고 가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밀리는 자본이나 기술에 대항해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속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고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 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성공한 것들만 들고 갈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도 분명히 아쉬운 점들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우셨을까요?
아쉬운 부분들을 좀 더 좀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업무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빠르게 실험을 하고 학습을 해서 이제 개선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장점으로 적용을 할 수는 있을 거고, 그리고 멀티펑셔널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장점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의 이면이 또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실험의 설계라든지 혹은 뭐 실험에 대한 검증 등을 했을 때 이제 그 어떤 실험을 좀 더 유효하게 보고 어떤 결과를 우리가 더 의미 있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조금 굉장히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속도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 경험상 이것 가지고는 아직은 조금 우리가 뭐 기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우리는 빨라야 돼라는 것에 좀 갇혀버리면 이런 좀 실제 업무의 퀄리티라든지 뭐 실험의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그게 실제 시장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좀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험을 자칫하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시키고자 할 때 내부적으로 이제 스타트업도 물론 다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차원이라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직적인 관성이 생각보다 좀 강할 수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대기업 출신이라 그렇다, 외국계 기업 출신이라 그렇다 하면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정말 어떤 것들을 개선하거나 더 좋게 하려고 할 때 뭔가 대기업처럼 일하려고 해. 혹은 이런 뭔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거를 깨려고 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헤게모니 뭐 싸움이 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생산적일 수 있는 것들이 관성에 묶여서 계속 비생산적인 상태로 있는, 사실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스타트업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더 좋게, 그러니까 생산성을 더 높인다든지 혹은 뭐 두 번 일할 거 한 번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그것들이 이제 단순히 좀 문화를 해친다, 뭐 대기업에서 있었던 건 무조건 다 안 돼 라는 좀 뭐라 해야 될까, 바이어스에 갇혀버리면 사실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발전시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스포르키 보시는 분들에 더 해당되실 수도 있을 텐데, 마케팅을 경험을 하면서 배우시다 보니까 물론 마케팅이 실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실무를 계속해서 개선시키고 실무의 질을 높여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본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굉장한 그로스를 만들어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게 시장 안에서는 되게 큰 임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내부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되게 큰 그로스를 만들어낸 거는 맞는데 그 성장이 갖는 영향도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미미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균형 있게 보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더 좋게 할까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성취감에 조금 더 젖어서, 그거에 되게 젖어서 이게 되게 잘했어라고 뭔가 거기에 조금 거기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마케터로서의 성장에 되려 좀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허들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은 좀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책에 의존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어떤 외부의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물론 그것들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거는 나 자신인데, 이거를 마케팅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문제들을 정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면 도울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케터로 계속 성장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성장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멀티펑셔널한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저는 생각하는 그 마케팅의 본질은 어쨌든 사업의 성장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히 사용자를 데리고 오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거에 국한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우리의 제품을 알게 되고 그거를 쓰게 되고
반복해서 쓰게 되고 우리에게 비즈니스 리턴을 주고 그걸 또 막 전파를 시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마케팅이 다 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측면에서 이제 좀 마케터가 멀티펑셔널하게 제품과 접점을 늘려서 일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파이낸스랑 또 접점이 돼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멀티펑셔널한 기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터로 이제 막 시작을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이런 마케팅의 다양한 영역들을 경험을 해보시면서 본인의 역량을 좀 성장시켜야 되는데 스타트업이다 보니 그리고 리소스가 부족하다 보니 이 친구는 이제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오겠죠. 마케팅을 해서 마케터로 좀 성장하고 싶고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시간보다 약간 좀 더 다른 일들. 그래서 시간은 계속 가는데 그 시간 대비 제 역량에는 조금 좀 변화가 없는 혹은 되려 있던 역량이 잘 쓰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정말 좀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인데 월급이 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에게도 좀 일어났던 일이고 물론 뭐 스타트업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이제 정말 막 빠르게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성장으로 계속해서 이제 자본금이 늘어나고 이제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하는 거는 맞는데 물론 그리고 어느 회사든 어려운 시기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또 근로자 어떤 개인으로 보게 되면 좀 생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에 타격을 받으면 다음 기회로 넘어갈 때 좀 본인이 어떤 좀 절박함에 갇혀서 좀 판단력이 흐려진다거나 더 좋은 기회를 어떤 그 타이밍에 잡지 못하거나 물론 반대로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긴 하는데 좀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을 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서비스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지식 없이 마케팅 전략을 빠르게 세우고 빠르게 실패를 맛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입들이 들어가가지고 배울 게 많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축적된 사전 지식이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C레벨에서 오더를 내리는 마케팅 전략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좀 전략을 내보려고 했을 때 이미 그분들은 스타트업의 바이어스에 끼어 있기 때문에 넌 어디 출신이라서 스타트업을 잘 이해 못한다. 이런 식의 관성을 또 체험하게 되면은 좀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꼭 이 부분은 또 취준생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스타트업의 이제 굉장히 큰 장점들,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한 열매를 나눠 먹을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근데 네네네. 그 반대의 이면에는 들어갔을 때 처음에 내가 들어가기에는 좀 더 배울 점이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속도에 지쳐가지고 그게 쓸데없는 속도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쵸, 네네. 불필요한 시행착오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굳이 저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조사가 미흡해가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취준생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진짜 많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취준생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슈퍼루키는 또 다음 컨텐츠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